반갑습니다. 한국CM지부 사무노동시장 정정입니다. 저희 아까 정점이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한국CM이 지부가 올해 이제 한국CM 공급망 연속회의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 지부 자체 내가 이제 각 실에서 이걸 주관을 하는데 사회연대실에서 이제 주관하고 조직실이 달라붙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무노동실장인데요. 그 업체들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조합원들 만나면서 이 조사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저께서부터 실질적으로 요 공급망 연석회의의 실무협의단으로 지금 조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자료들은 기존에 이제 해왔던 사회연대실에서 해왔던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제가 마지막으로 쓴 과제라고 있는데 이 과제들은 저희가 이제 조금 더 한 발자국씩 좀 더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적어놨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한국GM 하고 한국GM 공급망 연석회의를 하게 된 취지와 배경은 140페이지를 보시면 GM 자본이 산업 전환에 따라서 세계적인 추세인 친환경 미래 자동차로의 전환이란 명목하에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공장 폐쇄, 인적 구조 조정, 생산 공정 재편을 단행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게 산업 전환의 세계적 추세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변한 건 아니고 이전부터 수익성을 위해서 자기들이 필요하면 GM이라는 자본이 각 전 세계 공장에서 어느 곳이든지 자기들이 위치에 맞지 않으면 자기들이 그 공장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필요가 없어지면 폐쇄를 해서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그런 것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 올해 이제 9월 4일 날 폭스바겐 경영설명에 관련해 갖고 보여지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자리에서 이제 CFO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당신은 열심히 일해왔고 폭스바겐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지만 우리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집에 가셔도 됩니다. 노동자들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런 경영현황 설명회를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2018년도에 저희 분산공장 폐쇄를 하면서 교섭장에서 제가 그때 사무실 정책실장으로서 카잼 사장하고 경영진하고 항상 그 교섭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도 GM 애들이 항상 하는 얘기들은 너희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근데 집에 가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이뤄질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우리 노동자들이 투쟁이 없었다. 이런 것들을 그때마다 좌절을 느끼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어쨌든 글로벌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올해도 GM 콜롬비아 에콰도르 공장이 4월 달에 폐쇄가 되었고요. 올 8월 달에는 GM 소프트웨어 부문 등 지금 인력이 1,000명, 실제로는 1,500명이 감사하는 그런 메일들을 저희가 직접 받았고요. 실제로 1,500명이 해고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조조정이 있을 때마다 물론 한 공장이 폐쇄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구조조정이 있을 때마다 이 사회적으로는 정규직 노조 그다음에 정규직 완성차의 본조들만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하청 노동자라든가 생산 노동자들은 어떤 언론에 대한 관심도 좀 적어지고 그다음에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공장 한계가 날아가면서 전체 노동자가 해고당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실제 2018년도에 한국GM 분산공장 폐쇄가 됐을 때 이게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니죠. 2014년, 15년도에 보면 우리 일교대지 전환을 하면서 그때도 그런 물량으로 우리 정규직 노동자들을 이렇게 협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강요를 하고 그렇게 해서 또 합의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인해서 거의 한 1,000명 가까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때 당시에 해고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교대제 되면 너희들은 한 10년 동안 버틸 수 있을 거야. 잘 나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2015년이니까 3년 있죠. 3년 지나고 나서 공장이 폐쇄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삼천령에 군산의 모든 언론 매체들이 가가지고 노동자들을 이렇게 봐왔고 이랬지만 언론의 관심사에서 부품사라든가 그다음에 하청업체 그런 노동자들이 해고당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관심이 없었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밑에 사진은 그 이후에 2019년 12월 달이죠. 여기도 이제 부평 2공장이 없어지면서 45명 정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해고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저희 부품사인데요.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동관기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관기형이라고 2017년도죠. 2017년도 설 명절을 앞두고서 문자 해고당했던 그런 업체인데요. 여기가 저희 쪽에 그 도어 트림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도어 트림을 납품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과정이 좀 그래요. 2014년도에 인천에서 동관기형이 2014년도에 익산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익산으로 공장을 옮기게 돼서 노동자들이 그쪽으로 다 내려갔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다시 인천으로 올라옵니다. 인천으로. 이게 장난하는 거죠. 2015년도에 올라왔다가 거기서 또 저희는 의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옵티칼도 그렇지만 화재가 발생합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2016년도에는 안산으로 가게 됩니다. 안산에서 또 1년 있다가 2017년도 그 구정 전날 문자로 해고당하는 문자 해고 통보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 물론 그때 당시에 그 경영진들의 그 회의한 그런 것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원청인 저희 회사에서의 압박도 있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뭐 저희들 솔직히 말해갖고 원청인 한국GM지구가 이런 것들을 다 외면했다 이런 것들을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도 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또한 그 한국GM지구 소속이고 그렇지만 이 자체 내 그 한국GM의 노동자들이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지금 생각지도 않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이런 것들을 노조 집행부들이 조합원들을 솔직히 조직하거나 이런 것들도 솔직히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출발선에서 좀 보았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면 왜 네가 밖에 나가가지고 이런 일들까지 진행을 해. 뭐 이런 일들을 조합원들이 많이 합니다. 저희 지부장 동지가 어쨌든 현장촌에 같은 데 다니면 공무망 연석회의에 대한 그런 홍보 자료들을 저희가 선전물이나 아니면 카디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냈을 때도 그런 일들이 좀 벌어져서 좀 아직까지는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확산되지는 않았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GM의 구조적인 그런 계속적인 GM 자본의 공격과 함께 거기에 의해서 더 피해를 보고 있는 부품산 노동자들하고 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어떻게든 저희들이 같은 자리를 좀 마련해 보자. 그냥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그래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대표자들이 모이는 그런 것들을 제안을 했고 저희 지부장이 제안을 했고 인천지부하고 솔직히 뭐 기존에도 각 인천지부에 있는 그 지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왜 이런 건 니네 형식상으로 사업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까지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몇 차례 실무협의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4월 16일 날 한국GM 공급망에 속해 있는 공급망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시작을 출발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까지 가기까지 뭐 저희들이 실무협의도 몇 차례 진행했고 대표자들이 있는 수련회를 좀 진행을 했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망 연석회의 출범 후의 활동들을 좀 보시면 144페이지를 보시면 월 1회 이상 모여 정기적인 회의를 좀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임단협을 진행을 하면서 솔직히 월 1회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실무협의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기회의도 올해 이번 달 30일 날 좀 정해져 있어서 진행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부품 공급망 실태조사 사업을 좀 진행을 하는데요. 요거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저께서부터 이거를 관여를 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인천지구랑 좀 하고 있는데요. 인천 지역의 공급망 저희들 부품사들을 좀 연결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저희들이 한 15개 업체 그러니까 기존에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인천 지역의 한국제품으로 납품하는 업체들 부품사들 중에 좀 규모가 크고 인원이 좀 많은 데를 좀 구성으로 해서 15개 정도를 구성을 해서 11월서부터 인천 공급망에 있는 동지들하고 함께 저희 조직실하고 함께 실태 조사를 좀 진행하러 가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내년 2월까지 좀 1월까지 좀 진행을 하고요. 여기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아까 이청호 동지가 얘기해 주셨던 공급망의 연결선들을 좀 그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다 그런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의 요구사항들이 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좀 가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홍보물 및 보고서 발간은 저희들이 공동홍보물을 한 2번 정도 이렇게 발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 5월 1일 날 노동절에 인천에서 있는 거기서 공동선전전환과 함께 공동홍보물을 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카드뉴스라고 해가지고 각 조합원들한테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카드뉴스를 마련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기자회견 및 정책토론을 개최를 했고요. 공동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각 대표자들이 만나가지고 그것들을 연석회의에서 첫 출범할 때 결의를 하셔가지고 5월달에 이렇게 공동기자회견까지 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토론회는 아직까지 다 모여가지고 하진 않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자체 재정부기관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 뭐 국회의원이나 뭐 DJ나 한노이나 산중이 뭐 DJ나 이런 국회의원들을 다각적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 작업들을 우리 대정책부장님이 좀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24년 민간협 투쟁 시 공동집회를 통한 공동투쟁 전략 전술을 실행하자 이렇게 했었는데요. 실제 이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이제 나중에 가갖고 과제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투쟁사업장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인천지부와 한국제임지부가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각 지회장들이 모여서 같이 하는 걸로 조직실하고 모여서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급망 연석회의의 요구사항들은 공정한 거래 동방성장의 지름길 그래서 공정한 납품 단가를 요구하는 동방성장의 지름길이다 이런 것들을 첫 번째 요구사항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량 축소, 공장 폐쇄, 인원 감축 등 지원자본의 행포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 이면의 공급망 노동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자본의 일방적인 정책 변화를 같이 요구하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외투자본 묵치 방지 패키지 법안의 위반을 공동으로 요구하는 그런 것들도 마련하자 그런 것들이 요구사항이 있고요. 네 번째는 저희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특별법이 제정이 됐는데요. 26조 1항에 따르면 외투기업의 경우 공장이 신사를 하지 않고 일부 생산성 설비만 투자해도 현금 재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가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 이게 지금 현대기아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국제과 같은 중견사뿐만이 아니라 그 공급망의 부품사까지 연결하게 좀 해달라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2018년도에 8,100억을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의심상으로는 지금 창호 공장에 이 8,100억을 투자했던 것 같은데요. 그거 플러스 저희들이
부품사회들한테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들은 거의 없었던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공동 요구안으로 좀 가져가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두 개 차종인데요. 어떻게 보면 종합자동차 회사가 이제 대우자동차라는 그 회사에서 종합자동차 회사가 붕괴될 거죠. 그런 상태에서 갖가지 라인업을 이렇게 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창원과 GM의 한 차종씩 그거만 있어서 내수 판매가 거의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예전에 르노 삼성이나 쌍용차보다도 KGB 있죠. 거기보다도 지금 떨어지는 그런 상태다. 지금은 미국에 의존하는 수출 차량으로만 지금 의존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수 판매를 확충해야지 이것들을 저희들이 타개할 수 있겠다. 그리고 부품사도 살고 저희 판매 대리점들도 살 수 있겠다. 그런 요구안들이 가져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GM 공급망 연석회의 의회와 과제는 저희들이 이런 일들이 활동가 중심으로 그 하청업체 비정규직 투쟁을 이렇게 같이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2018년에 함께 살자 공동행동이 좀 그때 출범을 해서 활동가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실천 활동들을 하긴 했었지만 실제 이제 부품사까지 가는 데는 좀 한계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 그 지부장님과 함께 그 여기 지부에 올라오기 전에 그 전해죠. 그러니까 2023년도 그때 한 두 번 정도 이제 지회장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인천 지역의 그 지회장들을 만나가지고 회의를 좀 했던 그런 고민들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중심으로 아까 참에도 활동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실천 활동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각 지회장님들이 이게 색안경에 끼고 이렇게 눈치를 진짜 하는 게 맞아? 뭐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게 맞아? 뭐 솔직히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저희가 2024년도에 78T에 파업을 했는데요. 한국GM 지부가 어쨌든 그 한 2012년 이후로 제일 많은 파업을 했는데, 그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파업을 할 때 공급망 연석회의에서 지회장님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 지회장님들이 한 얘기들은 어쨌든 파업을 하게 되면 업체 사장들이 와가지고 뭐 GM이 파업이 하니까 원청이 파업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휴업을 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실질적인 어려움을 얘기를 했고요. 그거와 다르게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그 협신회들한테 전화를 와가지고 뭐 왜 파업하냐 회장이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조진 적이 있는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어쨌든 구매나 어떤 다른 모든 여러 환경들이 이게 계속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신뢰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깨쳐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원청 같은 데서는 솔직히 지부 같은 데서는 조합원들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이런 일들을 하냐. 우리 임단협도 바쁜데 그러려면 한 푼이라도 더 따내지 뭐 이런 얘기들만 조금 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조직 선전을 하려면 솔직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네 원청 지부는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니네는 왜 이런 것들을 그게 맞는 길인데 못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비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도 뭐 한 2개월 넘게 이제 임단협을 진행을 5월 달부터 했죠. 5월 달부터 하면서 9월 달까지 하면서 거의 이것들을 이쪽에만 매몰돼 있다가 또 이쪽에 거의 신경을 못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연대실에서 두세 명하고 조직실도 거의 임단협에 투입이 되고 그래서 이쪽에 조직화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서부터 저희들이 모아내는 공동의 요구안들이 있어서 임단협 요구안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솔직히 모아내는 작업이 없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올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인간영이 끝나고 나서 공공망 그 동지들하고 함께 하는 그런 실태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도 목표는 내년에 임금 협상에는 꼭 공동의 요구안들이 좀 가져가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그 정치권이나 이런 데도 우리의 요구안들, 부품가들의 요구안도 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저 개인적인 목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량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한국잼이 임단협에서 붙어왔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부품사들하고 같이 파업을 좀 조직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 건지 아까 얘기했던 수많은 문제점들을 서로가 좀 차이점들을 좁혀가면서 그 파업을 어떻게 조직해서 같이 싸울 건지 이런 것들을 공동의 요구를 걸고 싸울 건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파업을 진행을 할 때 저희 올해 파업을 진행할 때 처음으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뭐 4T, 6T 뭐 이렇게 때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파상 파업을 했습니다. 파상 파업을. 그래서 어떻게 진행했냐면 오늘은 도장 공장 갑자기 내려가서 3T 때립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조직실에서 다 내려갖고 3T를 때렸고 그렇게 되면 차체나 일공장이나 조립이나 이런 데가 다 멈추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지금 걸고 있는 것들은 거기서 안 나가고 있는 사람들까지 그거는 지금 파업과 같은 그런 시간 공제다 그래갖고 시간 공제를 떨고 이게 같이 우리는 시간 공제가 아니다. 저 사람들은 남아 있어서 일을 한 거다. 그렇게 하고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부품사들도 엔진이면 엔진 아니면 조립도 따든 전장이면 전장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서 파악을 해봐서 이쪽이 한번 멈추면 우리 원청도 멈추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고민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파업을 하면 이쪽도 파업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노조 집행부가 계속하면 좋겠으나 노조 집행부가 2년입니다. 또 내년 같은 데 가면 또 선거의 철이라고 좀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지나고 나면 다른 집행부들은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할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언제까지 뭐 집행부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내려가더라도 그런 것들을 그 끈을 놓지 않고 한번 좀 계속 좀 해나가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조직화 방안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우리 김효 지회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조직을 잘하셨는지 한번 좀 사례들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